횡단보도를 건널 때 선을 아주 살짝 벗어나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순간 우회전하던 차에 치여 전치 6주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수사기관이 횡단보도 선 밖에서 부딪힌 거니까 이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납득하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 횡단보도 선 밖에서 차량과 부딪힌 사례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아니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 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헌재는 어떤 판단을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26년 5월 21일자 2024 헌마 569 사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 사건이네요. 청구인은 김모 씨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로블에서 이제 대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이제 검사가 2024년 4월 5일 피의자,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겠죠. 이 박모 씨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 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모 씨는 이제 승용차 운전자이고요. 2024년 1월 31일 오후 2시 15분경에 이 승용차를 운전해가지고 서울 서초구의 어디 이제 땡땡 앞 도로를 어느 역 방면에서 땡땡 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나 정지선 전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청구인 김모 씨에 대해서 이제 승용차 우측의 앞부분으로 이렇게 충격을 한 겁니다. 그래, 이로 인해 가지고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검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의 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보면 청구인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의 차량에 충격당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2024년 6월 26일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12대 중과실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경우, 그리고 끼어들기, 앞지르기 방법 이런 거 위반해서 이제 하는 거랑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이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 사건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건설기계 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한 경우,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 그리고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조치 준수, 요런 거 안전 유의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요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랑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구인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고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청구인은 횡단보도 안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청구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가사 사고 시점에 청구인이 횡단보도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제 청구인은 두 가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CCTV 영상에 의하면 이제 자기가 횡단보도 안에 있을 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오인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때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런 때에 있었다는 거죠.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타이밍이었다. 요 주장하면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판단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그럼에도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보행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네, 이제 일단은 헌법재판소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운전자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 공제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택시나 그리고 화물 자동차, 뭐 버스 이런 경우에는 공제 조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 이렇게 우리가 뭐 어느 해상 뭐 이런 거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버스 공제 조합 그리고 뭐 택시 공제 조합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공제라는 부분은 그 부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법률 제 18,741호로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기존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 입법 취지는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다 보행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외부 요인이나 걸음걸이, 관성 등의 우연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하여 뛰거나 걷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서서 주위를 살피면서 횡단보도로 들어가는 경우 등과 같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할 의사가 외부로 나타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플러스 그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시도를 한다거나 약간 통행하려는 중에 좌우를 살피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공사 중인 부분 맨홀 뚜껑 이런 게 좀 부실해서 이렇게 파여 있어서 약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보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도로교통법이 지금 개정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볼 텐데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에 해당한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3개 중 이 사건 횡단보도 방면으로 왼쪽에서 두 번째 것과 마지막 것 사이에서 마지막 것 가까이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횡단보도 오른쪽에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통상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고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도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서 끊어진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요런 행동이었는지를 본다는 건데요. 지금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그러니까 볼라드가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 방면으로 있는 그 마지막 것, 거기에서 이제 이 청구인이 여기를 지나갔다. 그리고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이제 또 있는데 오른쪽에 그거 근처, 그러니까 횡단보도 근처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께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횡단을 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거인 거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서 이제 한 것 자체가 그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사고 발생 지점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검사가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런 검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지 않게 설치된 이 사건 횡단보도의 특성에 의한 것이고 횡단보도의 위치, 도로 구조물 등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 통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할 피의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횡단보도가 이렇게 중앙선이랑 수직을 이루게 설치된 게 아니었나 봐요. 좀 다르게 각도가 좀 수직이 아닌 방향이 이렇게 좀 어떻게 되어 있는, 틀어져 있는 횡단보도였던 것이고, 요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벗어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유로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그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도 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에도 해당이 되고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사건 횡단보도는 도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어 설치되지 않고 청구인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이 진입을 시도한 부분은 횡단보도 표시를 나타내는 흰색 선 범위 내인지는 불분명하나 횡단보도의 상태, 횡단보도 부근 인도의 설치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행 방향을 예상하면 횡단보도 내를 통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횡단보도 흰색 선 내로 진입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진행 방향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의 건너편에는 오른쪽으로 인도가 없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행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면 직진하여 영동 1교로 갈 수밖에 없다. 덧붙여 청구인의 진행 방향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 진입 전 오른쪽으로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도로 중간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중간에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직진 방향에 있는 영동 1교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 서서 주위를 살핀 후 이 사건 횡단보도 오른쪽 끝 부분에서 횡단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을 시작하거나 횡단보도를 벗어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끝에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영동 1교라고 하는 고기로 직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결국 피청구인의 판단처럼 이 사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 여기도 이제 해당이 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여기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럼에도 피청구인, 그러니까 검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 밖을 통행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의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을 그르친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네, 그래서 검사의 이제 불기소 처분이 사실 오인 그리고 법리 오해 이 두 가지 다 이제 그르쳤다.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이제 이 불기소 처분 취소하기로 했네요. 주문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4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 20땡땡땡호 사건에서 피의자 박모모 씨에 대하여 한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건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